어느 날 아침, 준철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부터 확인했다. 8시 정각, 알람을 2번이나 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학교까지 가려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최소 40분은 걸렸다. 준비할 시간이 없던 그는 서둘러 물 한 잔을 얼굴에 끼얹고 출발했다.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히 늦어선 안 되었다. 준철의 평소 수면 습관은 좋지 않았다. 그는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겼고 침대에 누우면 몇 시간 잘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해가 뜨고 나서야 잠이 들기 시작한다. 그에게 일어나는 아침은 항상 피곤과 함께 시작됐다. 그날 저녁, 준철은 중요한 강의에서 잠이 덜 깬 상태로 교수님의 설명을 듣지도 몽롱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는 메모장에 무엇인가 적으려 했으나 금방 필기도구를 쥔 손이 떨어졌고 길어지는 강의에 고개가 점점 더 기울어졌다. 결국 강의가 끝나고 나서야 그가 수업 중 대부분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와 준철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무엇이 이 모든 피로의 원인일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보았고 수면 부족이 삶의 질에 끼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알게 됐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손상, 스트레스 증가, 면역력 약화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자극했다. 그날 밤부터 준철은 결단을 내렸다.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을 만들어보자. 우선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또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기로 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도 부추겼다. 처음 며칠은 이러한 변화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알람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며 그는 점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집중력이 향상되어 강의를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그의 친구들은 준철, 왠지 얼굴이 좋아 보인다. 너 오늘 기운이 넘치네? 라고 물어보며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다. 이는 준철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그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지속적으로 좋은 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 결국 준철은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이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됐다. 그는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웃었다. 이제는 단순한 피로 해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좋아졌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매일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긴장된 상황들이 자주 벌어졌고 집에서는 가사일이 끝없이 밀려들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들은 하루 10분 스트레칭이 내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엔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것으로 여겼던 스트레칭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첫날은 TV 앞에서 가볍게 다리를 뻗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언제 다 했나 싶을 정도였다. 스트레칭 후에는 상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며 하루가 하루를 만들어갔다.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두 눈이 절로 감기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벼운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도 이전보다 기운 넘치게 변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자 스트레칭 동작도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을 찾아보며 조금씩 난이도를 높였다. 어깨 결림을 완화하는 스트레칭, 허리와 엉덩이 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 등 팔과 다리를 넘어선 전신의 이완이 시작됐다. 2개월째 접어들 무렵 직장 동료들 역시 내 변화를 눈치챘다. 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모습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권했다. 몇몇 동료는 나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함께 스트레칭에 도전했고 놀랍게도 그들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따랐다고 했다. 점차 스트레칭은 내 일상의 필수적인 루틴이 되었고 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더욱 튼튼해졌다.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아침의 신선함, 과몸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아침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도 짧은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하루 10분 스트레칭은 단지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무엇이었다. 그것은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었고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가져온 큰 변화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전에 지친 이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오히려 느린 그것도 꾸준한 변화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 번은 지인 중 한 명이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며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는 그에게 매일 3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던 그는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체중 관리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무심코 체중계에 올라섰고 놀랍게도 몇 킬로그램이 줄어 있었습니다. 큰 운동기구나 헬스클럽을 찾을 필요 없이 매일 걷기만으로도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자주 잠에서 깼고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매일의 걷기 후엔 고르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는 걷기가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연스러운 피로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정신건강의 개선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그의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꾸준히 걷기를 했더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걷기가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근육의 탄력이 증가함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걷고 나면 다리가 피곤했지만 점차 걷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하체 근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화된 면역 체계도 경험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했던 그가 더 이상 잦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는 걷기를 통해 소화기 건강 또한 증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한 후 배에 항상 가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식사 후 산책을 하자 이러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덟 번째, 걷기는 그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이점은 걷기가 그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관계의 질이 깊어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그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들은 결국 그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신체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관계의 발전 등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 작지만 강력한 변화, 걷기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배달 음식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어요.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맛있고 편리한 배달 음식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양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은 일반적으로 높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피자 한 조각에는 평균적으로 300칼로리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곁들인다면 칼로리 섭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사실상 한 끼 식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2배 이상을 섭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배달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중식 요리나 패스트푸드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죠. 나트륨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mg 정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배달 음식 한 끼로 이 수치를 넘어서기란 일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되면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영양을 고려하면서도 배달 음식을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첫째, 다양성을 추구하세요. 매번 치킨이나 피자 대신 샐러드나 스무디 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선택지를 고려해보세요. 요즘에는 배달 앱에서도 다양한 건강식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둘째, 반찬과 함께 건강한 한 끼를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피자를 주문할 때 샐러드나 야채 스틱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배달 업체들이 추가 반찬이나 곁들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죠. 셋째, 음료 선택 시에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는 환상의 궁합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참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은 무조건 한 번에 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려보세요. 너무 많이 남겼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음식은 다음 끼니에 나눠 먹거나 적절한 저장법에 따라 보관하여 주말에 가족과 나누어 먹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배달 음식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편리함과 건강을 적절히 조화시켜 맛있는 한 끼를 더욱 영양가 있게 채워보세요.